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부고니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바쁜 일도 많고 그리고 제가 11월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영상을 그동안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가열차게 연말 콘텐츠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밀렸던 것 중에 부고니아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메이크라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리메이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나뉘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태도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도 리메이크를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리메이크를 했을 때 좀 괜찮게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리메이크라고 하는 건 창작자에게는 축복이자 저주다. 원작에 성공했던 것들을 가져오니까 그 명성의 덕을 볼 수 있지만 그 명성만 못한 작품을 만들면 오히려 처참한 실패작으로 남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저는 드래곤볼 에볼루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작을 영화로 만들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작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이 웹툰이네, 원작이 웹소설이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의 영화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망하는 영화의 공통점은 리메이크를 하는 창작자가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작자보다 낫다. 원작자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 원작은 이런데 영화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돼.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작품은 10중 8구 망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독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을 무시해요. 중간은 가는 리메이크들은 뭐냐면 일단 원작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깔고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 멋짐을 살려서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부고니아는 이게 한국 원작이 장준환 감독의 저주받은 걸작 지구를 지켜라잖아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뛰어난 능력과 그리고 지구를 지켜라를 향한 적절한 존중이 섞인 작품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경이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원작 지구를 지켜라를 보면서 이거를 내 식대로 내 맛으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나온 작품이 부고니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대단하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거의 모든 작품을 다 사랑하는 그런 감독인데, 독특한 미학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자아가 좀 비대한 상태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을 거고요. 리뷰는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고니아를 보면서 원작 지구를 지켜라가 가지고 있었던 요소와 부고니아 사이의 어떤 차이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냉혹한 염세주의적인 성격이 들어간 작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망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특유의 이 거리를 두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연출적 특성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작품이기는 하다.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셸이 변한 거겠죠. 엠마 스톤의 연기가 좋았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미셸의 성별을 바꾼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강만식이 상징했던 거는 어떤 남성 중심의 구시대적인 권력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미셸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냉정하고 세련된 요즘의 자본주의 얼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거에 조금 더 덧붙여주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미셸이 여성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동성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이고 고문처럼 보였는데 이게 이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고문으로 보이면서 테디의 모습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보이게끔 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더 강렬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다. 테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벌들의 군집 붕괴 현상, CCD라고 하죠. 이것이 지구 멸망의 전조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온갖 음모론으로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지금의 미국 사회를 더 잘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푸어 화이트라고 할까요? 백인 계급인데 돈이 잘 없는, 권력도 잘 가지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보수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좋은 것이 바로 음모론이다. 그리고 이들이 만드는 음모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고 확증 편향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테디를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진실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 누가 뭘 믿느냐가 중요하게 된 이런 시절에서 테디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게 되게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이 부고니아잖아요.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고
죽은 소의 사체에서 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어떤 고대의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제 방 안에다가 소를 가둬놓고 소 시체를 그냥 두면은 거기에서 벌이 생긴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죽은 사체에서 막 구더기도 생기고 변에서 파리도 생기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당연히 오해죠. 그래서 제목의 의미에서 보면은 지구를 지켜라라는 이 제목이 되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이 부고니아라고 하는 제목은 작품 전체의 주제를 조금 더 쉽게 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 안에 소의 사체를 가져온 것처럼 기절한 미셸을 데리고 온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벌들의 군집 붕괴 현상,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설정 자체가 부고니아라고 하는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짜 진리라고 하는 은유로 돋보일 수 있는 거죠. 테디의 설정도 좋고 제목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원작의 가벼운 블랙 코미디가 이 작품에서는 너무나도 처절해졌다. 그러니까 원작은 이 블랙 코미디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가벼웠기 때문에 병구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묘한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테디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테디는 좀 위험한 인물? 너무 위험해서 저 인물이 벌이는 일을 사실 잘 공감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는 병구라는 존재를 보면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열어둘 수 있는 길을 많이 느꼈었어요. 병구 쟤는 왜 저러는 걸까? 제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과거의 일들이 병구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한 걸까?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병구에게 내 마음 한쪽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감독님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그럴 기회가 잘 없어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특성상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놨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는 더 잘 보이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해체하는 거,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차갑고 잔혹하고 가학적인 이런 미장센을 담아내는 것은 정말 좋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원작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오히려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가 나오면서 하는 그 장면이 오히려 원작의 분위기랑 제일 닿아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좀 붕 뜬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파스 장면이 없는 게 아쉽죠. 물파스 장면은 정말 이 탁월한 지구를 지켜라에서 장준환 감독은 정말 천재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진 것은 원작을 본 사람으로서 좀 아쉽다. 어쨌든 부고니아가 원작보다 좋았던 거는 역시 엔딩 장면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작품은 인간 실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미셸이 알고 보니까 정말 외계인이었고 우주선으로 들어가서 지구의 인간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원작에서는 지구 자체가 파괴가 됐는데 여기서는 인간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실패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인간의 실패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미셸인데 문제는 이 미셸이 판단하는 그 내용이 편견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테디가 가짜 뉴스만을 믿고 확증 편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오해를 했었던 것처럼 미셸이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차원에 불과한 닫혀있는 생각들이거든요. 약점이 가득한 판단으로 모든 인간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물을 느끼게 하죠. 도대체 우리는 뭐길래? 그래서 그 허물을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 쫙 펼치는 그 연출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거 하나는 지구를 지켜라를 능가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테디가 미셸을 납치했어요. 여기서 임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학적 거세를 했다라고 말하는 장면. 대단하다 이건. 왜냐면 미셸은 테디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여성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나는 이런 유혹이 올 줄 알고 미리 거세를 했지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기발함, 기괴함 이게 바로 요르고스 란티모스인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욕망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이 감독의 핵심적인 주제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구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생각,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시대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거대한 망상이고 집착이고 이런 것인데, 근데 그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걸 잘랐다 죄송합니다. 자른 게 아니죠. 네, 화학적인 거세를 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원초적 욕망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본능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적 전체주의. 그 전체주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의 명분을 내세웠죠. 큰 대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본능은 억압받아도 돼.
망상이고 광기인데, 이런 광기를 테디라고 하는 한 개인의 광기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어서 부고니아는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금 더 깊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고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제가 매블쇼나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한 부분들도 있고, 부고니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은 지구를 지켜라만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마지막에 지구조차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석할 여지가 많은 작품이 저는 지구를 지켜라 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고니아도 굉장히 훌륭한 변주다. 원작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작품 역시 시간 내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고니아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수작이라는 의미죠. 부고니아 얘기하면서 지구를 지켜라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지구를 지켜라로 다양한 방송들을 했었는데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